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핫핫합니다, 여러분. 예. 저는 오늘,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뭐 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뭐 거의 뭐 보합으로 마감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 지금 옆 동네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그냥 이제 표정 관리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 예, 예전에, 카카오 막 16만원, 17만원 날아갈 때 삼성전자 그대로 있을 때 여러분 너무 막 힘들어 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주식시장은, 일단은 카카오 주봉입니다. 뭐, 일봉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주봉을 제가 이제 우리가, 물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카카오를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상장돼 있는 탑 10 중에 카카오 네이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삼성전자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물론 그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어떤 미국 증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카카오가 왜 이렇게 빠지는지 이런 내용을 또 같이 알아가는 거, 예,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옆 동네가 10% 넘게 빠졌는데 아유 쟤는 뭐 빠지는지 나는 몰라 이런 것 그것보다는 왜 빠졌는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좀 알 필요 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카카오가 빠지고 조종이 갈 때 삼성전자가 또 갔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게 어떤 분들은 뭐 카카오 빼고 삼성 가고 삼성 빼고 카카오 가고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주봉을 보시면 여러분 좀 특이점은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보면 주봉이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지금 보면 주봉 21선에 거의 근접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좀 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 장대 음봉을 맞으면 V자 반등 안 됩니다. 예, V자 반등 나려면 요 정도 장대 양봉, 음봉을 맞았는데 또 다시 장대 이만한 장대 양봉을 내면서 위에 솟구쳐 올라야 되는데 뭐 한 1m 짜리는 아니더라도 한 6, 7m는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좀 여기서 대신에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주식 그 회사라는 것은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뭐 가계, 기업, 정부 학교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가계, 기업, 정부 중에 힘이 누가 더 세냐 이거 봤을 때 그래도 정부입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기업은 어떤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카카오나 네이버는 거의, 물론 네이버는 해외 사업도 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 카카오는 국내 사업 전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사업의 어떤 뭐 자영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하고 지금 마찰이 부딪히다 보니까 또 선거철도 이제 또 얼마 안 남았고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복합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과 이제 정부하고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과 맞서면 안 돼요.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조금 순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 기간 조정이 끝나면 아마 악재가 나오다. 일단 악재가 나왔으니까 주가는 빠진 거고 요 악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정도 수준인지가 이렇게 되면서 주가는 이제 좀 기간 조정 사실은 울고 싶은 때 뺨 맞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카카오가 사실 카카오뱅크도 이렇게 분사하고 공부하면서 약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했는데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기간 조정이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삼성전자, 그럼 또 삼성전자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삼성전자는 여러분 제가 삼성전자가 지금 저는 바닥이고 이제 올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3, 4분기 다 갔지 않습니까? 9월 달이면 이제 4,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말씀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흔들리지 마시라고, 멘탈 잡으시라고. 예, 물론 장기 투자자분들 편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 그렇다 하더라도 빠지고 오르고 이러면 하루에 1,000원 빠지면 또 우울하고 또 하루에 또 1,000원 오르면 또 뭐 그날 소고기 사 먹고 이런 게 우리 또 삼성전자 투자자분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뭐, 제가 최근까지는 폴더블 폰 막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클라우드 서버 쪽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클라우드가 있고 서버가 있고 뭐 같은 말이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사내에서 사용하는 서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서버라고 하면 이제 클라우드에 사용될 서버를 의미할 정도로 클라우드 산업이 많이 커졌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이 유튜브도 클라우드, 예, 구글 거죠. 자,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안정성이죠, 안정성. 그래서 서비스가 갑자기 목통이 된다면 해당 클라우드 사용하는 어떤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죠. 기업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죠. 최근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안 되고 뭐 그런 적도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고성능 이 서버를 값비싼 장비로 만들었다 해도 서버를 만들었다 해도 이 시간이 지나면 성능 저하가 와요. 성능이 쭉쭉쭉 떨어져요. 이게 기계다 보니까, 하드웨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타다 보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성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성능이 떨어지는데 관리 비용도 증가하죠. 그래서 서버 교체 시점이 도래를 해요. 왜냐하면 성능이 떨어지는데 계속 놔두면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체 주기가 돌아오는데 그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일반적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슈퍼사이클, 이 클라우드의 슈퍼사이클이 언제 왔습니까? 2017년부터 왔죠. 2017년부터. 물론 2017년부터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장비를 막 사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자, 안 바꿨어요. 왜 안 바꿨냐면 DDR5로 바뀌니까 굳이 지금 뭐 조금 더 쓰면 뭐 어쨌든 도라는 가니까 안 바꿨는데, 이제 내년에, 예, 그 서버 쪽에 DDR5도 나오면서 내년이 2022년인데, 자, 여러분 2017년부터 이 클라우드 서버가 본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딱 5년 주기가 돌아오는 시점이 내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제발 팔지 마세요. 빠져도 팔지 마세요. 어쩐다 저쩐다 했던 게 이제 요런 사이클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오는 게 아니라 기대도 하지 않았던 폴더블이 대박이 나버렸네. 내년에 1억대 갈 것 같아요. 아마 올해 아마 이 제품, 이제 물론 아이폰 지금 13이 다음 주에 나오고 나면 그거가 나오면서 글로벌 판매량 올라오는 거 보면 아마 이제 올 연말쯤 되면은 답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12월 달에는 또 우리 삼성전자 갤럭시 S22 또 나오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거 탑재해가지고 엑시노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의 어쨌든 이 반도체 회사고 메인이, 특히 이제 서버 쪽이 전체 시장의 30%가 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잖아요. 아무리 빠져도 13억대, 잘 나가면 14억 5천대 1년에 가지만 서버는 그게 아니거든요. 한번 이렇게 그 어떤 사이클이 돌아오면 확 뜨거워지고 그냥 이게 완전히 뭐 파이팅 넘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기존에는 용량 대비 어떤 저렴한 HDD 하드디스크를 사용했지만, 이게 이제 어떤 전력 발열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지금 SSD로 상당히 지금 SSD가 이게 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발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력 소모량도 상당히 적어요, HDD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교체 수요도 어마어마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 두 가지 상당히 좋게 보는 게, 어쨌든 전력 소비량, 이게 뭐 탄소 배출,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오지만 탄소 배출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스케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환경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좀 노력해야 되는데, 이 낭비되는 전력을 줄이고자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HDD를 SSD로 본격적으로 계속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빅사이클을 만들었던 데이터 센터 교체 주기가 이제 언제? 내년부터 왔다. 내년에는 DDR5가 아주 겹쳐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이때까지 말로만 했던 슈퍼사이클 앤드 휴대폰 슈퍼사이클까지 온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장기 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